그래서 다음 대박 콘텐츠는 뭘로 하지?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너머로 세상을 보는 남자, 이지훈. 그의 세상은 좋아요 수와 팔로워 숫자로 평가되고 매 순간 자극적인 이슈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반짝이는 명품 로고가 박힌 스냅백 아래로 흘러내린 밝은 갈색 머리카락, 일부러 구겨 신은 듯한 한정판 운동화, 손목에는 최신형 스마트워치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지금 제일 잘 나가라고 외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음 떡상 콘텐츠에 대한 불안감으로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 그것도 가장 한국적인 상징성이 응축된 공간. 지훈은 경복궁 흥내문 앞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다음 타겟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최신형 스마트폰은 이미 라이브 방송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오늘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저 미동도 없이 서 있는 조선시대 갑옷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수문장. 저 움직이지 않는 인형을 도발해서 뭔가 재미있는 그림을 뽑아내는 것. 성공만 한다면 채널 구독자 수는 물론이고 광고 수익까지 두둑하게 챙길 수 있을 터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싸맨 지훈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레전드 방송이 탄생할지 기대되시죠? 자, 오늘 저의 도전 과제는 바로 이분입니다. 지훈은 카메라를 자신에게서 수문장에게로 휙 돌리며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화면 속 채팅창이 순식간에 시청자들의 메시지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또 뭘 하려고? 수문장님 건들지 마라, 어그로 각이다 등등. 지훈은 그 반응들이 오히려 즐거웠다. 논란? 그건 곧 관심이니까. 흥내문 앞 광장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각양각색의 언어가 뒤섞여 우웅거리는 소음 속에서도 늠름하게 자리를 지키고 선 수문장의 존재감은 단연 압도적이었다. 붉고 푸른 화려한 갑옷, 머리 위엔 깃털 장식이 달린 투구, 그리고 손에는 번쩍이는 칼자루. 마치 시간여행을 통해 조선시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그 인파 한가운데 단정하게 쪽진 은발머리에 수수한 개량 한복 차림의 노부인이 눈에 띄었다. 박은혜 여사였다. 은퇴한 국어교사인 그녀는 오랜만에 찾은 고궁의 정취를 만끽하며 느긋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필름 카메라가 들려 있었는데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느리고 신중한 방식으로 순간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다 우연히 요란하게 떠들며 수문장 주변을 알짱거리는 지훈의 모습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박 여사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젊은이의 행동이 어딘가 불편하고 경박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문장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혼잣말처럼 말을 걸었다. 야, 이 날씨에 저 갑옷 입고 서 계시려면 얼마나 더우실까? 에어컨도 없을 텐데. 혹시 안에 아이스팩이라도 붙이셨나? 수문장은 미동도 없었다. 마치 돌처럼 굳어있는 듯 시선은 정면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훈은 카메라를 향해 씩 웃어 보였다. 여러분, 보셨죠? 완전 철벽이십니다. 하지만 이 인싸맨 지훈이의 매력에 과연 언제까지 버티실 수 있을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훈은 한 걸음 더 수문장에게 다가섰다. 그의 발걸음이 수문장이 서 있는 구역을 구분하는 낮은 경계석에 아슬아슬하게 걸렸다. 박 여사는 지훈의 행동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젊은 시절 군 장교였던 남편에게서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엄격함과 그들이 지켜야 할 규율의 무게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 저 젊은이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장난을 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의 수위를 높였다. 갑자기 수문장 앞에서 어설픈 셔플 댄스를 추기 시작했다. 최신 유행가를 흥얼거리며 몸을 흔드는 그의 모습은 장엄한 궁궐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몇몇 관광객들이 신기한 듯 그를 쳐다보며 수근거렸고 몇몇은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다. 수문장님, 제 춤 어때요? 요즘 인싸들은 다 이렇게 춥니다. 같이 한번 추실래요? 그때였다. 지훈의 바로 앞에서 마치 땅속에서 솟아난 듯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물러서시오. 근무 중입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당연히 수문장이었다. 지훈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카메라를 향해 과장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대박,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분 말도 하시네요. 와, 이거 완전 특종감인데요? 채팅창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헐, 진짜 말했어? 목소리 완전 멋있다. 지훈이 너 그러다 끌려간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지훈은 이 상황이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이 오고 있었다. 수문장의 얼굴은 투구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의 이름은 김진철 하사, 육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전역 후 수문장이라는 특별한 임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에게 이 자리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과거 왕궁을 지키던 수문군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증표로서의 책무였다. 그래서 그는 관광객들의 짓궂은 장난이나 무례한 행동에도 웬만해서는 동요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오늘 이 젊은이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박은혜 여사는 지훈을 향해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저러다 정말 큰일 날 텐데. 그녀는 차마 그 광경을 계속 지켜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어쩐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훈은 김 하사의 경고를 마치 게임 속 NPC의 대사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그는 오히려 더 신이 나서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자, 여러분, 1단계는 성공적으로 클리어했습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과연 우리의 수문장님은 어디까지 참으실 수 있을지 인싸맨 지훈이가 한번 제대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총이었다. 그는 물총에 생수를 채우더니 희죽거리며 김하사에게 다가갔다. 수문장님, 날씨도 더운데 제가 시원하게 물이라도 좀 뿌려드릴까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지훈이 물총을 김하사의 얼굴을 향해 겨누는 순간 김하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층 더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경고한다. 즉시 그 물건을 치우고 물러서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하겠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서늘한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객기를 부렸다. 여기서 멈추면 인싸맨이 아니지. 에이, 수문장님 너무 빡빡하게 구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장난인데. 자, 시원하게 한 방 맞으시고 정신 번쩍 차리시죠. 지훈은 기어코 물총에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바로 그 찰나 박은혜 여사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외쳤다. 안 돼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에 붙여 지훈에게까지 닿지 못했다. 지훈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힘을 주는 순간 김하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다. 한 손으로는 지훈의 물총을 쥔 손목을 낚아채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지훈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선을 넘었다. 김하사의 나직한 한마디와 함께 지훈은 균형을 잃고 뒤로 나자빠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등과 바닥이 세게 부딪혔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라이브 방송은 그대로 중단되었다. 락! 지훈은 갑작스러운 충격과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등에서는 격렬한 통증이 느껴졌고 눈앞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제대로 인지하기도 전에 주변이 삽시간에 싸늘한 정적으로 뒤덮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왁자지껄하던 광장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모든 시선이 넘어진 지훈과 여전히 추상 같은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는 김하사에게 집중되었다. 몇몇 관광객은 놀라서 입을 가렸고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박은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젊은이의 어리석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김하사는 넘어진 지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지훈의 얼굴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근무 중인 수문장에 대한 희롱 및 직무방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즉시 현장에서 퇴거하고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지훈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지훈은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게 무슨... 난 그냥 장난이었어요. 방송 때문에. 지훈은 억울하다는 듯 항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그제야 조금씩 깨달아가는 듯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제복 차림의 경찰관 2명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김하사와 짧게 몇 마디를 나누더니 지훈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선생님, 잠시 저희와 함께 경찰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곳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힘없이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광장을 빠져나갔다. 박살난 자신의 스마트폰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여전히 미동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선 김하사의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면서 그의 화려했던 런던, 아니 서울에서의 인싸 도전기는 이렇게 처참한 실패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김하사는 지훈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턱선에서 복잡한 심경이 읽히는 듯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투구끈을 고쳐 매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정면을 응시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오늘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깊은 피로감과 함께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전통과 규율의 의미에 대한 무거운 질문이 남겨진 듯했다. 박은혜 여사는 멀어져가는 지훈의 뒷모습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광장의 풍경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든 필름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오늘 그녀의 카메라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고궁의 풍경만이 아니라 한 젊은이의 어리석음과 그 대가,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이의 무게감이 함께 담길 터였다. 어쩌면 저 젊은이에게는 오늘 이 사건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며 박 여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세상에는 카메라 렌즈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 젊은이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훈은 종로 경찰서 한쪽 구석에 마련된 조사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을 발 아래 둔 듯 기세등등했던 그는 이제 풀 죽은 강아지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중년의 경찰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이지훈 씨 맞으시죠? 현재 직업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일명 크리에이터라고 하셨고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수치심과 당혹감이었다. 경복궁 수문장 근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및 질서문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도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냥 방송 재미있게 하려고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지훈의 변명은 공허하게 조사실 안을 맴돌았다. 경찰관은 한심하다는 듯 지훈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장난이라고요? 이지훈 씨, 수문장은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공무를 수행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무를 방해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공무 수행. 역사와 전통의 상징. 지훈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수문장은 그저 신기한 볼거리 혹은 자신의 방송 콘텐츠를 위한 소재일 뿐이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지훈은 자신의 행동을 상세히 진술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생각 없이 행동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결국 그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져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경찰관은 그에게 여권에 이번 일이 기록되어 향후 해외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서를 나서는 지훈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잿빛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박살난 스마트폰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것은 마치 산산조각 난 자신의 자존심 같았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경찰서 앞 계단에 주저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오늘 저녁 방송은 어떻게 하며 이 망신스러운 사건은 또 어떻게 해명해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 다행히 예비용으로 하나 더 가지고 있었다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각종 SNS 알림과 부재중 전화가 폭주하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그의 채널과 개인 SNS 계정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다른 관광객이 찍은 그의 체포 영상이 경복궁 민폐남, 국제망신 인싸맨의 최후 등의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다. 꼴 좋다. 저런 애들은 방송 못하게 해야 한다. 나라 망신 다 시키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를 찬양하던 댓글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팔로워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고 몇몇 광고주로부터는 계약 파기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까지 와 있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지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이 그토록 원했던 관심의 결과란 말인가. 그는 고개를 무릎에 파묻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그의 옆에 다가와 멈춰서는 기척이 느껴졌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또 어떤 비난이 쏟아질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젊은이, 낯익지만 차분한 목소리였다.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낮에 경복궁에서 보았던 박은혜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다. 괜찮으신가? 아니, 괜찮지 않겠지. 박 여사는 지훈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지훈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늘 경복궁에서 다 봤네. 자네가 한 행동들 말일세. 박 여사의 목소리는 꾸짖는 듯하면서도 연민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더욱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것이 아닐세. 자네가 모욕했던 그 수문장과 자네 때문에 불편했을 다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이지. 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젊은 날의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하기엔 자네의 행동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다네. 존중, 예의,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 말이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자네가 그토록 원했던 관심, 그게 정말 자네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잠깐의 화제는 금방 사라지지만 진정한 관계와 존경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네.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때로는 가장 큰 관심은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묵묵한 침묵 속에서 얻어지는 법이라오. 진정한 존중은 타인에게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갖추는 것이고. 그 말을 남기고 박 여사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마치 경종처럼 그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스스로 갖추는 존중, 해가 저물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풍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만을 줬던 그의 눈에 이제야 비로소 세상의 다른 색깔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일까. 멀리서 광화문 광장에 웅장한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였다. 그 너머로는 경복궁의 근정전 지붕이 희미하게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또 다른 수문장이 서 있을 터였다. 지우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런던, 아니 서울에서의 인싸 도전기는 처참하게 끝났다. 엄청난 벌금과 망가진 평판, 그리고 산산조각난 자존심만이 남았다. 하지만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것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떡상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요란한 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성찰과 변화를 향한 첫걸음 말이다. 지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버린 액정이 박살난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